안녕하세요, 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디즈니 인턴십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해드릴 것은 바로 제 첫 번째 롤이었던 머천다이즈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직킹덤 파크 중 엠포리움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매직킹덤 엠포리움에 배정받았거나 머천다이즈에 배정받았다. 그럼 제가 좀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그곳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따라란 엠포리움 특집. 그러니까 뭐 주가 엠포리움이라는 거지 다른 이제 롤 같은 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엠포리움의 인상. 사실 저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엠포리움을 받자마자 찾아보니까 가장 큰 상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직킹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매직킹덤 뭐 앱캇 구분이 아예 안 돼가지고 그냥 성이 있는 곳이다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엠포리움을 배정받고 선배님들의 수업 보고서를 싹싹싹싹 찾아봤는데 지원 전으로 돌아가서 디즈니 월드에 다시 지원을 하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수업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FSU로 처음에 10일 동안 하러 갔을 때 바로 다행히도 뭐 엠포리움 같이 일하는 한국인 언니가 있어서 으쌰으쌰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수업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래도 같은 한국인인데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라는 거지? 하고 좀 벌벌벌 떨었어요. 자, 엠포리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엠포리움은 디즈니 월드 중에서 매직킹덤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기념품 가게예요. 제가 소속된 곳이라서 대표적인 기념품 가게를 하는 것이 아닌, 왜냐면은 일단은 파크가 4개가 있어요. 앱캇, 할리우드 스튜디오, 애니멀 킹덤, 매직 킹덤 이렇게 있고 추가적인 그 외로 리조트나 디즈니 스프링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매직 킹덤, 그 성, 불꽃놀이 팡팡팡 터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티켓을 찍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눈앞에 보이는 상점이 엠포리움입니다. 파크 이제 놀이기구가 있는 파크 내에서는 저희 상점이 제일 크고요. 엠포리움의 특징으로는 파크가 만약에 문이 10시에 닫아요. 그래서 10시에 놀이기가 다 끝나? 다 폐장해? 그래도 엠포리움은 1시간 더 일을 합니다. 메인 스트리트 쪽에 있는 거라서 1시간 더 일을 해서 11시에 진정한 업무가 끝나고요. 그리고 12시까지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뒷정리를 하는 그렇게 배분이 돼요. 파크 닫는 시간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큰 가게다 보니까 존도 6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존은 어른용 옷,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존 2는 100주년 기념 굿즈, 제가 100주년에 일을 해가지고 시즌별 굿즈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컵과 같은 홈 섹션이었고요. 존 4는 할로윈이나 약간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이었고, 존 5는 어린이 옷, 인형, 존 6는 장난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존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뭐 불꽃놀이 볼 수 있나요? 프레이드 볼 수 있나요? 불꽃놀이는 백스테이지를 가서 슬슬 이렇게 끌면 볼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런 성뷰는 아니고요. 그리고 퍼레이드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코디네이터가 어느 정도 약간 허용이 되냐 약간 이런 범위긴 한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엠포리움 코스튬 궁금합니다. 제가 일했을 당시의 코스튬은 이런 느낌으로 정말 예뻤어요. 제가 가을 웜톤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웜톤에다 넥타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예쁘고요.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코스튬이에요. 근데 현재 2024년 초반부터 이렇게 민트 색깔로 바뀌었더라고요. 솔직히 뭐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편한가? 근데 사실 저는 그 남자 베스트를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정말 왜 한 거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 엠포리움, 그러니까 엠포리움이라 적힌 데는 그 뭔가 코스튬이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일본 엠포리움도 이 코스튬인 걸로 알았어가지고 전체가 바뀐 건가? 아무튼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튬입니다. 일하는 역할마다 또 다른데 또 이런 코스튬도 있어요. 이거는 커리어라고 불리는 코스튬인데 커리어가 이제 배송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들 약간 이렇게 조달해주는 친구들이 이 코스튬을 입습니다. 엠포리움의 트레이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엠포리움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2주하고 2일 총 16일 진행됐고요. 오픈은 항상 2일을 줬어요. 가장 좀 특이한 독특한 특징은 그리터라는 포지션인데요. 이게 정식으로는 없는 포지션인데 딱 그 트레이닝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 당황스러운 게 받고 한 3일차인가 2일차에 줘요. 난 아직 아는 게 아무도 없어? 근데 일단 들어가래. 그래서 그 하루 동안 그 6시간 동안
그냥 그 존에 뭐가 있고 존 2에 뭐가 있고를 돌아가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럼 이제 나는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딱 그런 느낌. 마시면서 배우는 술게임 마냥 그냥 실전에 투입돼서 배우는 실전 감각 익히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존 1에는 뭐가 있고 존 2에는 뭐가 있고 알아차립니다. 근데 독특한 점은 저희가 그 그리터 포지션을 하고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바로 이거 존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었다는 거. 되게 재밌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냥 뭐 핀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 로봇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칠하는 사람들과 이제 인사하는 시간도 갖고 너 여기 일해? 나 여기 일하는데 지금 그리터라는 포지션 받았다. 너 나 이렇게 기억하냐? 막 이런 식의 약간 칠하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이 나의 몸 상태를 엠포리움에 좀 최적화시킨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스테이지도 6개가 있어요. 진짜 많거든요. 존 1에 연결된 뭐 메인 백스테이지, 컵과 인형이 있는 메인 백스테이지, 아기 옷들이 있는 RTW 레드스웨어 옷 백스테이지, 존 4와 연결된 그냥 바깥 백스테이지, 뭐 핀 백스테이지, 어른 옷 백스테이지, 밑에 이벤트 백스테이지 진짜 너무 많아요. 스탁룸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일할 때 지도를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RTW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래도 근데 모르는 게 현실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트레이닝부터 새벽 1시에요. 오후 1시는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를 주는 기계를 보여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뭐 새벽 1시? 사람 아무도 없는 엠포리움이라니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와 했죠. 근데 1시? 진짜 나빼드예요.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트레이닝도 큰 상점이다 보니까 6명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한국인 언니, 일본인 친구, 그리고 스페인 친구, 포르투리코 친구, 캐나다 친구 이렇게 6명이서 받았어요. 자, 다음 엠포리움의 세부 롤. 엠포리움에는 이제 저희 같은 ICP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레지스터, 두 번째는 커리어, 세 번째는 쇼서포터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산해주는 사람이에요. 돈이랑 약간 할인 때문에 조금 무서운 거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그런 역할이기도 해요. 찍찍찍 all set 하고 Do you have any membership? Like, do you have any discounts? 물어보고 없다 하면 it costs 라라라 하고 돈 받고 뭐 그 정도 주고 대신 이제 그 동전이 너무 헷갈리니까 그것만 조금 유의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그냥 일반적인 캐셔를 말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으로는 무작위 어사인먼트를 받아요. 왜냐면은 이 레지스터에 배정받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레지스터가 만약에 8개가 있다 쳐봐요. 그러니까 계산대가 8개가 있어. 한 12명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 4명한테는 다른 것들을 시켜요. 딱 들어가요. 출석을 해. 그러면은 나에게 종이가 나오는데 이 종이가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 존 4에 있는 레지스터에 가라. 너 존 6에 있는 레지스터로 가라. 아니면 너 존 여기 저기 거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지금 저기 꽉 차 있다. 이 상태라면은 다른 테스팅을 주는데 그거 테스팅도 지정을 해서 줘요. 너 지금 걸레 닦기 해라. 너 지금 뭐 쓰레기 버리기 해라. 너 지금 커리어 도와줘라.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진짜 재밌게 한 그게 있는데 이름부터 간지나는 매지컬 모먼트가 있습니다. 진짜 이름부터 너무 예쁘잖아요. 매지컬 모먼트를 하라. 진짜 이렇게 나와요. 딱 보여주면은 신장 please do magical moment 이렇게 해요. 매지컬 모먼트라는 어사이먼트는 그러니까 이 모든 아까 약간 자빌 같은 거는 30분이나 15분마다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리셋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지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핀 트레이드 하는 거 이렇게 들고 밖에 나가서 서 있어도 되고요. 비눗방울을 들고 밖에서 이렇게 애들이랑 이렇게 놀아줘도 되고 아니면 그 로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에다가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움직이는 그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 로봇을 딱 여기다 대.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야 몰래. 그래서 이렇게 딱 애기들한테 그 조정을 해서 딱 가. 애기들이 뭐야 하면 나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뒤에서 막 조정을 해. 그러면서 애기들이 매직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귀여운 그런 어사이먼트가 있었는데 이거 받으면 그냥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만약에 마감 시간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마감 어사이먼트가 있어서 본인 어사이먼트를 챙겨서 그 마감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상품 쪽에서 뭔가 빈 게 있으면은 막 적어요. 이거 약간 3개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탕 조금 이거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스탕룸 가서 그거 가져오거나 그래서 놓거나 하는 업무를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레지스터가 제일 좋았거든요. 뭔가 재밌으니까. 근데 그 이 마감 어사이먼트가 너무 나에게 막중한 의무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양한 어사이먼트들을 받을 수 있는 게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은 커리어인데요. 커리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옷을 입어요. 이 파란 색깔 옷. 이게 아마 조금 더 편해서, 왜냐면은 원래 있는 건 약간 긴 치마니까 움직이기가 귀찮고 뭐 카트 수레를 끌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치마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바지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스탕룸, 아까 그 말한 백스테이지는 스탕룸을 창고를 드나들면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매장에 놔두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저희는 ICP여서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구매한 그 내역이 떠요. 그래서 내역에서 구매를 했으면 당연히 이 물건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채우려면은 그 매대에.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애가 한 명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이어폰 꽂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카트에다가 지금 이게 필요하대, 이게 필요하대, 이게 필요하대, 이게 필요하대 넣어요. 그럼 카트가 완성이 되잖아. 그럼 그걸 커리어가 들고 올라가서 하나씩 다시 그 매대에 진열하는 게 커리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본인의 존이 있는 게 아니라 창고를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쿨러라고 하는 거는 그 자판기 같은 그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뭐 콜라 사람들이 더우니까 물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서 개수 보면서 막 채워 넣고, 아니면은 뭐 핀 쪽에 있으면은 핀 채워 넣고, 아니면 이벤트 쪽 갔는데 내려갔는데 이벤트 쪽에 그 아까 안에서 상주하는 친구들이 카트를 만들어줬다. 그럼 카트 올려서 이제 내가 진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의 내부 역할은, 이거는 컴퓨터로 받는 게 아니라 당일날 보드판, 뒤쪽에 가서 보드판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포지션은 쿨러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더운 날이니까 플로리다가 항상 덥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낑기잖아요. 물 수분 필요하잖아. 물을 사잖아. 그러면은 계속 빨리 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존이 6개잖아. 그럼 내가 거의 물 한 30개를 그 카타에 넣어가지고 다 남아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더웠어요. 전 한 번인가? 받았는데 한 번 말고는 안 받았어. 근데 그냥 조금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좀 제일 배정받기 싫어했던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제일 좋아했던 포지션은 RTW라고 하거나 레디2웨어, 그러니까 애기용 옷이거나 큐라인인데요. 큐라인은 그 레지스터 앞에 약간 조그마한 자잘구레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은 RTW는 그냥 쉽고 빠르고요. 큐라인은 그 안에 상주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확인을 하고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천천히 하고 싶은데 하면 좀 천천히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좀 이따 칠하게 놀아야지 하면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템포가 조절이 가능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변전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레지스터가 좋았는데 엠포리움이 약간 어디 아이템이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 나서는 커리어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날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내가 심지어 보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백스테이지에 가서 나는 불꽃놀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코스튬이 별로 안 예쁘니까 숏서포트를 결국엔 제일 좋아하긴 했죠. 자, 숏서포트가 뭐냐? 이것도 이제 3번째 롤인데요. 제가 제일 사랑한 포지션이고요. 이것만 했어요, 거의. 왜냐면 저희가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인지 숏서포트인지 레지스터인지는 애초에 그 스케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리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바꾸기도 하고, 너 커리어 하고 싶어? 나 숏서포트 하고 싶은데 바꿀래? 바꾸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숏서포트로 무조건 바꿨는데요. 엠포리움에 숙련되고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그럼 숏서포트만큼 좋은 포지션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고객의 질문을 받아주고, 이거 크로스 어디서 훔쳐? 저기 쭉 가. 친구들이랑 계속 떠들다가 또 누가 물어봐. 그럼 이거 받아주고, 가끔 이제 고객 아웃핏 너무 예쁘다. 그럼 아웃핏 칭찬 한번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의 배정받은 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들어가면은 지금 존 4에서 이래. 그러면은 걔는 존 4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객이 약간 나 이거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본고향은 존 4인.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다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그 친구들이도 막 다 친해졌어. 그러면 그냥 떠들 일만 남았잖아. 너무 재밌고 전혀 두렵지가 않고 너무 재밌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그냥 이야기 나누고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커리어 오면은 내가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칠하고 재미있는 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의 마감은 존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담당 존을. 그래서 이 인형 존 같은 경우는 진짜 기분 좋아지는 사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해서 인형 제발 안 걸리길 막 빌기도 했었고, 막 제발 막 이런. 아무튼 본인의 존 관리를 잘하면 되는 가장 쉬운 직업이에요.
3개의 대표적인 롤이 있고 저희 ICP가 아닌 DCP나 파트타임으로 가면은 뭐 베이비 케어라 해서 애기 돌보러 가기도 하고 엑스퍼다이저라 해서 아까 엑스퍼가 창고 안에서 상주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걔네거든요. 그래서 뭐 걔네도 있고 뭐 행어, 그러니까 뭐 러너라 해가지고 행어 같은 것들 옷 계산하다 보면 행거 빼잖아요. 그런 거 다 싹 다 건진 애들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저희는 3개밖에 안 한다. 슈서포트, 커리어, 레지스터 3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엠포리움의 시간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크 내에 통틀어서 가장 늦게 끝나는 데가 엠포리움이고요. 그래서 파크를 닫은 후에 이제 플러스 1시간 더 근무를 하고 그 뒤에 2시간 정도,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마감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겹치는 날에는 새벽 3시까지 받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새해에는 새벽 4시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최악. 와우. 근데 저는 새벽 3시는 한 3번인가 2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친구들이랑 친한 상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오늘 아이옥 갈래? 가면서 막 4시에 막 먹고 증거 사진 지금 4시 7분인가 그건데 막 아이옥 먹고 그러면서 엄청 재밌게 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부터 저는 이게 3개월마다 바뀌잖아요, 로케이션이. 저는 그래서 6월부터 아니죠 7월부터 10월까지 했고 10월 한 말부터 1월 초까지는 이제 다른 업무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엠포리움 배정 받으시면은 막 새벽 3, 4시는 거의 기본이죠. 왜냐면은 할로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이벤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벽 근무가 시간대적으로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정이 쉽게 들었어요. 다들 힘드니까 그 알잖아요. 힘들면서 피어나는 그런 거. 그래서 정이 쉽게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늦게 받으면 보통 4시, 오후 6시, 아니 오후 4시 반, 오후 3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빠른 파크 갔다가 놀고 막 앱카에서 이거 타고 나서 일하러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아침 시간을 조금 쉽게 빨리만 일어난다면 유동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엠포리움의 최다 장점, 바로 자체 행아웃 데이인데요. 이건 아마 엠포리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엠포리움은 하도 크다 보니까 이제 직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행아웃, 엠포리움 직원들을 위한 자체 행아웃 데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홈 로케이션이 엠포리움 사람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커 패스포트라 해가지고 저는 한 개밖에 안 받았는데 원래 한 2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엠포리움 내에서 이제 신청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행아웃 데이로 뭐 있냐면은 앱캇 가서 다 같이 앱캇 가서 레미 찾기도 했고요. 레미 동상 찾기. 그리고 워터파크 행아웃 데이도 있었는데 그때 날씨 이슈로 취소가 됐던 전적이 있고 뭐 11월 달에는 호텔 가서 그 쿠키성 이런 거 보기 약간 이런 식으로 행아웃 데이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더 돈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 코디네이터도 그렇고 또 모르는 친구들과도 그걸 통해서 약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잘자잘하게도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때 베스트 캐스트 멤버 투표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되진 못했지만 그 프라이즈 어워드라 해서 애들이 이렇게 저걸 보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서 이제 오늘 정말 열심히 일한 친구에게 막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고 코디네이터 좋아주면은 하나씩 쿠폰을 주는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 매지컬 모먼트 이렇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매지컬 모먼트고요. 찾고 싶은데 지금 안 보이네요. 아무튼 첨부 사진을 놔두던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얼굴에 들어간 스티커, 쿠폰 같은 것도 줘서 막 다 모으면 뭐가 있었어요.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약간 소소한 재미들이 솔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이제 자체 행아웃 데이도 있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면은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받은 그런 폴라로이드인데요. 사실 이렇게 스티커도 많은데 이 스티커도 줘요. 근데 저는 이제 캐릭터 어텐던트 언니들이 스티커 많이 있어가지고 가끔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코디네이터랑도 사진을 찍었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많은 친구들 이거 지금 하루거든요. 이렇게 있었고 제가 심지어 이제 할로윈 때 이제 할로윈 이벤트 할 때 엠포리움을 찾았더니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때 이런 친구들이랑 다 찍었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랬습니다. 코디네이터랑도 사진 찍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찍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객꽉기거든요. 진짜 사진이 너무 많아서 엠포리움 강추합니다. 물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그런 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내가 그 펩시라고 불리는 같이 일한 언니랑 닮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상이 있나? 모르겠어요. 다음 제일 기억에 남는 베스티와의 일화.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정말 잘 가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몇 명 친구들이 떠오르는데 한 명 친구는 막 이제 노래 듣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정말 경로가 다양해요. 그러면서 막 미국, 페루, 에콰도르, 뭐 포르투리코, 튀르키예, 멕시코, 프랑스, 인도 그리고 막 캐나다 다 이제 상대방의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스페인어도 조금씩 배우고 프랑스어도 조금씩 배우고 그래서 막 ¿Cómo estás? Muy bien. No hablo español 말하고 un poquito 막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bonjour, bonsoir 아니면 뭐 ¿Cómo ça va?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스페인어를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냥 아예 구분을 못하고 그냥 이게 스페인어야? 뭔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걸 제대로 느꼈어요. 이번 그 기회에. 다음 일할 때 뭐 가능한가요? 일할 때는 일단 타투 같은 건 보이면 안 되고요. 제가 일할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 머리띠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마지막에 갈 때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초반에는 머리띠가 됐고 이 인형도 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애들이 다 한껏 꾸미고 와. 나만의 고유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사긴 했는데 디즈니 월드에도 이 오스왈드의 얼굴이 없어진 그냥 이 상태의 머리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끼고 이렇게 한쪽만 내린 채로 끼고 열심히 이제 막 계산도 하고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 가능했고요. 이것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친구들이 말한 거 보면은 Toy Story aliens will always remind me of you. 보이시나요? 그 일본인 친구는 이렇게 알린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잘 드러나는데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떠날 때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됐고 이게 너무 귀여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디가 진짜 중요하다 느낀 게 저희 코디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말 한국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약간 쓸거라고 되게 착하신 분이 많으셨어가지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직킹덤 엠포리움의 장점. 사실 엠포리움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매직킹덤의 장점으로 바꿀게요. 제가 알기로는 매직킹덤에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진 한 2-3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박스 프레임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빠단 이렇게 랜덤 뽑기 프로그램이 가끔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ICP 친구들을 수요일에 휴무를 많이 줘요. 대부분 친구들을 보면은 수요일에 껴있어요. 약간 수금이거나 뭐 수일, 수월 아니면 뭐 화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수요일날 한 2주에 한 번씩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연말로 갈수록. 그래가지고 이거 일부러 왜냐면은 백스테이지는 뭐 그냥 파트타이머들도 있고 풀타이머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거겠지만 어거지로 끼어드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린 이거 뽑기판 같은 경우에는 뽑으면은 다이닝 아예 무료 이용권 2인 1매 약간 이렇게 있기도 했고 혹은 저 같은 경우에 이 프레임을 받기도 했고 뭐 아이스박스 뭐 아니면은 이거 가방 정말 다양하게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게스트와의 교류 머천다이스에 조금 가장 편하고 좋은 거는 게스트와의 교류가 정말 쉽고 편하다는 거, 재밌다는 건데요. 계산을 하면서도 말을 하고 뭐 질문을 가거나 아니면 추천을 해주면서도 말을 하다 보니까 게스트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말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류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매지컬 모먼트를 저희가 주기도 하지만 게스트들 분들도 저에게 매지컬 모먼트를 줍니다.
이거는 사실 집에 많이 있는데 딱 3개만, 제 좋아하는 3개만 가져왔고, 이렇게 부트 이유라 해서 할로윈 때 받은 거랑 아니면 저희가 매직 메이커라 해서 매직 메이커 받은 거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너 완전 내 마음을 읽었냐면서 내가 어떻게 최애가 알린이랑 설리반인 거 어떻게 알았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게스트와의 교류가 있었어요. 받았던 상품들도 많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따스운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장점으로는 핀 트레이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핀 트레이딩도 그냥 이렇게 판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미스터리 박스 핀이었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 2개를 골라서 그 2개를 이렇게 열어요, 상자를.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7 and 6 하면은 6 번호랑 7 번호를 열어서 딱 그 안에 들어있는 핀을 보여줘요. 이거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은 자기 가지고 있던 핀과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은 괜찮아, 킵해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저는 핀을 모으려 했던 건 아닌데 거기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도박장 느낌도 나는데 내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람들을 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자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갖고 싶은 핀이거나 이거 진짜 딱 봐도 레어한 거다 싶은 게 있으면은 내 핀 들고 와서 뭐 바꾸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게스트한테 핀 반 적 있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정말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개 사진들 지금 보여줄게요. 이거는 샘스클럽 이용권을 간 친구가 저희에게 약간 이용해보라, 이게 싼 마이니까 이용해봐라 한 것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 보인다 하니까 자기네 집에서 인도 음식 먹게 해준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케이팝 사랑하고 막 저희랑도 정말 잘 지낸 친구들 있었고요. 땡스기빙 때도 이렇게 정말 단란하잖아요. 이 상태로도 막 프렌즈기빙이라 해서 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새벽 4시고요. 친구가 떠나기 전에 피크닉을 즐기기도 하였고요. 이제 뭐 행아웃도 했었어요. 술집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앱카 놀이기공원을 타러 놀이기구를 타러 간다, 이런 경험도 있었고, 하나라는 이 친구는 파트타이머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아는 맛집을 데려간 적도 있었고, 뭐 정말 많았어요. 엠포리움 걸즈라 해서 저희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랑도 맨날 행아웃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든 머천다이즈에게 하고 싶은 말, 꿀팁인데요. 굿바이북을 정말 꼭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 존재 자체를 사실 좀 늦게 알았어요. 한 3개월 뒤쯤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딱 들어오고 한 3주 뒤에 멕시코 친구들이 떠났거든요. 근데 3주면은 솔직히 이미 멕시코 친구들이랑 거의 전 짱친이었어요. 같이 막 행아웃도 하고 이미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편지를 못 받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가실 때 아니면 가셔서 노트 하나 같은 거 사가지고 굿바이북이라고 해서 그냥 백스테이지에 놓고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때 떠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떠나는 친구들한테 나 이거 써주면 안 될까 하고 자기들도 써주고 약간 이렇게 나눠서 써줍니다. 저는 그 운 레전드로 좋았던 D23 이 노트로 굿바이북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신정 굿바이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편지 안 적은 멕시코 친구들이 있음에도 이거는 열서 보여주자면은 이건 케이스 라이프고 여기 안에는 저의 아이디 카드와 아이디 카드, FSU 카드, 유니버셜 카드랑 그 디즈니 셀프 어드미션 패스 카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Earning My Ears라 해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잘 몰라도 봐달라는 의미로 밑에다 붙이고 다니거든요, 이거를. 근데 추억에 남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거의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거의 한 60명? 그 멕시코 친구들 빼도 진짜 엠포리움은 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렵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무튼 짜잔, 정말 강강강강 추추추 해드리고요. 저희 엠포리움 걸즈들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그래서 이건 저희 마지막 날 이제 이 친구 제 베스트인데 이렇게 버스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폴라로이드를 거의 한 160장을 쓴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도 꼭 가져가세요. 정말 좋아요. 엠포리움 걸즈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여자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찍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어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코디네이터인데요.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네. 폴라로이드랑 굿바이북이 거의 저는 진짜 왔다,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진으로 남기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폴라로이드가 주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엠포리움은 끝났는데 이 추가로 뭔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이 머천다이즈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파크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코스튬 좀 예쁘던데 어디일까 했던 곳도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돼서 만약에 이때 시프트를 버리거나 아니면 오프데이인데 누가 이거 자기 지금 버린다고 올렸다. 근데 이 버린 곳이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랬던 게 제가 판타지랜드랑 메멘토 모리, 판타지랜드, 타투인, 블랙발드였나? 선셋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로케이션에 대한 꿀팁들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아마 그거였어요. 이거는 판타지랜드라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는데요. 엠포리움을 제외하고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왜냐면은 짜잔! 이 코스튬이었는데 정말 누가 봐도 공주스러운 코스튬이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판타지랜드의 특징은 판타지랜드가 딱 공주스러운 데인데 여기 중에 하나 썰미키라 하는 곳에서 픽시더스트를 뿌려줘요. 픽시더스트라 하면은 이제 그 반짝반짝 빛가루인데 이걸 뿌릴 때 주문을 외워줘요. 내가 그 주문을 지금 조금 까먹었는데 처음에 먼저 제가 cover your eyes 해서 눈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게스트한테 and make a wish 소원을 빌라고 해요.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이 With a little faith, trust and pixie dust May all your wishes and dreams come true. 이렇게 한 다음에 뿌려줍니다. 정말 이거 틱톡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그냥 뭔가 제일 예쁜 척을 했어요, 세상에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스트랑 교류를 하는 게 판타지랜드였는데 코스튬도 예뻐서 백스테이지를 가는데 너 오늘 완전 예쁘다. 갑자기 모르는 남자랑 여자가 한 명씩, 그래서 2명에게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 칭찬을 당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엠포리움 코스튬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최고의 장점 매직킹덤의 판타지랜드 한 번씩은 꼭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매직킹덤의 메멘토 모리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헌티드 맨션이라고 하는 영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샵인데요. 여기 옷이 정말 쿨해요. 너무 예뻐요. 예쁘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내부는 솔직히 작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옷이 예쁘니까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매직킹덤의 해적이죠. 파이레트도 일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옷도 귀여워요. 그리고 착해요, 다들. 그리고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어트랙션이랑 이어져 있는 곳이라서 어트랙션이 끝나고 내려오시면은 상점이어서 계속 이제 약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 모자를 쓰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칼을 들고 일을 할 수도 있어서 되게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또 추천이. 매직킹덤은 뭐 요 정도가 끝인 것 같고요. 앳캇에서는 크리에이션이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일을 했었는데 크리에이션은 앳캇에서 가장 큰 머첸다이즈 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매킹 엠포리움 같은 느낌? 그래서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근데 채도가 엠포리움 완전 노래요. 근데 거기는 좀 하얘. 그리고 엄청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상위 호환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깨끗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괜찮다,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옷도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해서 여기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앳캇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기구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캐스트 멤버가 제일 사랑하는 제 넘버원 놀이기구의 머친다이즈 샵인데요. 놀이기구의 명성과는 조금 다르게 상점 자체는 조금 좁고 그리고 이쁜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번쯤 경험은 해보면 좋긴 한데 뭔가 특색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머천다이즈 샵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앳캇에서는 그렇게 두 군데서 일을 해봤고요. 애니멀 킹덤은 일을 해보지 않았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타투인이랑 그 선셋에서 일을 해봤어요. 하나는 딸기 코스튬이고 하나는 그 자체 코스튬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딸기 코스튬이 이렇게 생겼고 자체 코스튬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선셋 같은 경우에는 이 할리우드는 백스테이지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그냥 캐스트 멤버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매직킹덤에 있으면 항상 터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잘려. 근데 나보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래. 나 너무 길치한테 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친구분이랑 같이 가시던가 자기가 길을 좀 잘한다 하시면 추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셋 자체는 저 판타스믹이라는 공연이 8시인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조용하다가 판타스믹 끝나자마자 사람이 왁 들어와요. 약간 불꽃놀이 끝나고 상점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거기는 그냥 재밌었는데 그냥 머천다이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타투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스타워즈 관련 샵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었던 게 라이트세이버를 만들어줍니다.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대박이지 않나요? 제가 진짜 이게 스타워즈 쪽은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많기도 해가지고 추가적인 다른 교육을 듣기도 하고 네임택도 좀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엄청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되게 그런 곳인데 거기는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굳이 추가적인 교육이 없어도 되는 곳이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라이트세이버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갑자기. 자, 너가 이제 할 것은 라이트세이버가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먼저 너가 이 긴 걸 할 건지 작은 걸 할지 물어보고 색깔도 물어보고 너가 이렇게 조립이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것만 해주면 돼.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 캐스트 멤버들이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좀 일본어로 좋았고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데 게스트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뚝딱뚝딱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약간 게스트들과 교류를 하는 그런 컨셉의 머천다이즈 샵이 좋구나 해서 이제 그 뒤로 판타지랜드 한 번 더 잡고 막 그랬던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 타투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따봉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막 라이트세이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막 같이 일하시는 남자분 중에 저는 스타워즈를 진짜 하나도 거의 잘 모르는 타입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남자분 중에 막 엄청 매니아틱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걸 슬쩍 들어봤는데 아, 너 이거 시리즈 봤어? 이거 1편 7편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하시는 걸 듣자마자 모든 스타워즈 관련된 질문들은 이거 제가 진짜 잘하니까 쟤한테 가보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 약간 회피 스킬도 배우고 그러면서 라이트세이버 만들어주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준다면 저는 타투인이랑 판타지랜드는 꼭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개가 정말 게스트랑 교류를 할 수 있고 딱 그 진정한 머천다이즈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최적화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머천다이즈에 대한 대충 설명은 끝났고요. 대부분 다 비슷한 똑같은 기계를 쓰고 똑같은 약간 느낌의 위치가 있어요. 대신 알아두셔야 할 거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때 말을 하는 그게 달라요. 왜냐면은 I go to bathroom 하면은 약간 조금 엥? 응? 아? 응?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I'm gonna see your mayor's wife 약간 이런 느낌의 I'm gonna see mayor's wife 네, 그러니까 mayor's wife 그 시장 부인을 만나러 간다 약간 아마 그게 저희 화장실 앞에 시장 부인 액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간다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얘기하는 그 코드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뭐 판타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네? 텐텐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냥 배틀룸이라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약간 사바사니까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백스테이지 비밀번호 같은 거 알려달라 하면 되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 이거 처음이니까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 하면 다 설명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머천다이즈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즐겨보시고요. 저희 주변은 머천다이즈 3개월 초반에 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머천다이즈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F&B는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머천다이즈는 이제 한 달마다 한 번씩만 해주면은 연장을 할 필요가 없이 계속, 그러니까 스케줄은 받지 않지만 기버웨이를 하고 F&B 거 스케줄을 받게 되지만 F&B 거 기버웨이를 하고 내가 머천다이즈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 3개월에 머천다이즈를 받으신 분들은 6개월 동안 다양한 파크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머천다이즈를 먼저 받는 게 약간 조금 가성비 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3개월에 받기에는 나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다른 파크 가기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줄어들잖아요. 기회가. 친구들 홈 로케이션이랑 홈 로케이션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초반에 3개월 머천다이즈 배정받았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많이 이동은 안 해봤지만 정말 좋은 경험 했었던 것 같고요. 머천다이즈 진짜 왔다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는 선에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에는 F&B, 제 두 번째 롤인 F&B로 만나뵐게요. 안녕!